네, 안녕하세요. 모다운큐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처퍼지 습식 청소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카처퍼지 습식 청소기는 이쪽이 깨끗한 물을 넣어주는 정수통, 그리고 여기가 분사해서 오염물을 빨아들이고 나서 세제와 함께 들어오는 오수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통과 오수통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전면에서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버튼은 청소기 흡입 버튼입니다. 흡입 버튼. 말 그대로 청소기를 온오프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강력하게 알려드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뭐냐, 이제 이 카처퍼지 습식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릴 때는 여기 손잡이에 달려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일단 1차 버튼, 2차 버튼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수로 눌렀을 때 물이 나오지 않도록 1차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으면 물이 분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식, 물 분사를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소리 들리시죠? 이 상태에서 눌러주셔야 이제 물이 분사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물 분사를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현장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오염이 묻어 있는 상태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먼저 분사해서 오염물을 조금 뿌려줍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물을 뿌려주죠. 자, 이렇게 물을 뿌려서 보통 2, 3분에서 오염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분 정도까지 불려주고, 이 상태에서 오염에 맞는 약품, 뭐 소변이면 소변, 그리고 피나 뭐 음료면 음료, 거기에 대한 맞는 세제를 사용해서 조금 불려주는 시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염이 다 불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분사와 함께 이제 흡입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청소기가 돌아가죠. 자, 그러면 오염수를 빨아당기면서 쭉,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물을 뿌리면서 때 버튼을 눌러서 물을 뿌리면서, 자,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 오염수가 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이 습식 청소할 때 꿀팁은 한 손을 꼭 위에 있는 데 눌러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눌러주는 힘도 부족할 뿐더러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손목에 많이 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염물이 다 지워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물은 뿌리지 않고, 네, 물은 뿌리지 않고 이 버튼 물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오염수와 세제는 꼭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무한으로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염수나 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오염이 다 지워졌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물은 뿌리지 않고 오염수와 남은 물과 이제 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하셔서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다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깨끗한 정수물이 들어갔던 게 분사가 되어서 다시 오염물과 세제와 함께 여기 폐수통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폐수통 비워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 쇼파 케어는 작업보다 건조가 중요하다는 것, 고객님에게 충분한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의사항을 꼭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조입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건조하는 방법이랑 주의사항을 꼭 자세히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침대 소재 이런 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6시간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8시간 말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침대 종류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침대는 하루 이상 건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뭐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서 말리셔도 되지만 라텍스라든지 메모리 폼이 많이 들어간 침대들 같은 경우는 또 열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사실 그늘에서 말리셔야 돼서 햇빛이 맞도 않도록 말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침대마다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종류별로 주의사항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가 다 끝났으면 이쪽에 들어갔던 정수, 깨끗한 물이 결국은 이제 침대에 있는 오염물과 세제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오염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오염물을 이렇게 제거를 했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깨끗하게 비워서 장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보통 이 남은 물을 버리는 게 힘들어서 뭐 힘들게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남은 물은 어차피 우리 습식 청소기지 않습니까? 그쵸? 저기에 물이 떨어져 있나 여기 들어가 있나 물은 똑같아요. 청소기 작동시키셔가지고 물 빨아서 폐수통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럼 남은 물은 자연스럽게 폐수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통만 비워주시면은 청소기 정리가 끝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카처퍼지라는 장비를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 건습식 장비들을 다 사용해보면서 일단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장점으로는 사용 조작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깨끗한 정수통, 여기에는 오염물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버튼 단 2개밖에 달려있지 않죠. 이제 물을 분사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흡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온오프 기능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장단점을 다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물통 크기를 보통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매트리스 뭐 한두 개 소파 작업하는 데에서는 뭐 많이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2-3번 이상 보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는 환경이 뭐 관공서 그리고 대형 카페트가 깔려있는 뭐 호텔이나 뭐 이제 노래방 이런 곳들이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장비로는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대량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뭐 카페트라든지 아니면은 침대가 뭐 기숙사 같은 곳 수십 개 이제 이상 작업할 때 어떤 장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세 번째 마지막 단점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엔 사실 무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바퀴가 이렇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장 안에서 이용하시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이제 차량이 싣거나 내릴 때 그때는 보조 장비를 꼭 이용하셔서 들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